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제로스의 용사 왕참치입니다. 이번엔 지배 성소 영웅입니다. 일반과 차이나는 점만 간단하게 짚는 영상이니 아직 일반 난이도를 클리어하지 못한 형님들은 제 지난 공략 지배의 성소 일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돼지공포는 아주 쉽습니다. 이건 신화 난이도까지 통하는 공략입니다. 바로 령 가차죠. 돼지공포는 특이하게 중보스 4마리에게서 령을 흡수하여 특수 능력을 가진 채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령 중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영원히 맥동하는 심장과 불안정한 변이죠. 영맥심은 기절 및 공포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영혼의 사슬과 포식자의 포효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죠. 영웅 난이도의 돼지공포는 미친 고통의 잔재라는 기술을 시전합니다. 검정, 하양, 빨간 구슬이 5개씩 도는 바닥을 생성하는데요. 플레이어가 바닥에 올라가면 이 구슬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흡수하게 되면 공대 피해는 줄어들지만 디버프가 흡수한 플레이어에게 남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령이 바로 불안정한 변이입니다. 일정 주기로 3초간 댐감 99% 버프와 함께 디버프 중첩 하나를 해제해줍니다. 플레이어가 이친 고통의 잔재 구슬을 먹어 디버프가 중첩되어 쌓여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해제해주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모든 공대원이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근접 딜러이거나 이동기가 좋다면 꼭 영맥심과 불안정한 변이 2령을 선택합시다. 영웅 난이도에서 추가되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승석 납치범이죠. 간수에는 앞에 일반 몹을 잡다가 보셨을 겁니다. 대상과 대상 주변 플레이어들에게 사슬을 걸어 낙사를 유도합니다. 공략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슬에 여러 명이 같이 맞으면 됩니다. 받는 데미지와 끌려가는 효과의 강도 2가지 모두가 사람 수와 반비례합니다. 6초간 저항하면 내려오는데 하나만 유의하세요. 납치범과 죽음 추적자 눈이 같이 있을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동시에 죽일 수 있도록 납치범이 없는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납치범이 없는 쪽에서 신나서 딜 것을 안 하면 공대가 컷당하니 조심합시다. 여유 있을 때 납치범 딜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전장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스키아가 쓰는 기술이 2개가 추가되는데요. 귀환의 진원과 정수 연결입니다. 먼저 귀환의 진원부터 알아보죠. 스키아가 발키리의 부름을 한 번 더 씁니다. 이전에 불렀던 발키리를 다시 부르는 거니 바닥을 피하는 기술이나 혼자 맞으면 되는 기술 2가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맞아야 하는 분수의 시선이나 특임대가 활동해야 하는 낙하의 일격은 한번 패턴이 지나갔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정수 연결은 몇몇 플레이어들이 프로토스처럼 서로 연결됩니다. 칼라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연결된 플레이어 중 한 명이 피해를 입으면 60%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정수에 연결된 플레이어가 스키아의 어떤 스킬이라도 맞게 되면 상당히 아픕니다. 생명석, 치유물약, 생존기를 아끼지 말고 먹어주시도록 합시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택틱 수행이 필요합니다. 일반에서 걸었던 적기심 디버프를 2명의 플레이어에게 동시에 갑니다. 하재의 대규모 무효화를 이용해 한 번에 모두 해제하는 택틱도 일반처럼 한 명을 해제하고 다시 모여서 나머지 한 명을 해제하는 연속 해제 택틱 2개로 나뉩니다. 이 점은 공대마다 다르긴 하나 데모 택틱이던 2번 해제 택틱이던 항상 적개심 대상자에게 빠르게 다가갑시다. 주루 워치프 가로시님을 속박하던 전투사의 족쇄를 2번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임조 3명만 필요했던 일반에 비해 최소 6명, 최대 9명 정도 특임이 필요합니다. 딜러 형님들이 보통 특임을 받고 끊게 될 텐데 약간의 팁은 사슬을 끊을 때 올라오는 공대 생존기를 같이 받기 위해 본진 쪽으로 당겨 끌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형된 영혼은 간단히 피해주시면 됩니다. 하얀 바닥이 잘 보이니 맞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고문과 함께 오는 패턴에서는 전장이 좁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라즈날은 지하판만 피할 줄 아시면 이미 잡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4명의 무작위 플레이어를 지정해 8초 뒤 해당 플레이어 위치에 불꽃 죬새 덫을 던집니다. 밟을 때마다 공대 전체에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대 생존기를 통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불꽃 죬새 덫 공략의 가장 핵심은 2단계부터입니다. 라즈날이 망치를 던지고 나서 물결치는 가시가 다가오죠. 이때 덫을 가시가 퍼져나가는 안쪽, 그러니까 가시가 지나가고 나서 생성해야 합니다. 밖에 설치하게 되면 가시가 덫을 터뜨리게 되고 공생기로 방어하지 못한 공대는 끝이 좋지 않겠죠.
가르기는 탱커 혼자 맞아내면 됩니다. 말살은 여러 명이 데미지를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말살에 맞은 플레이어에게는 12초 동안 다음 말살 데미지 5000% 증가 디버프가 남죠. 그래서 대존수의 가르기 말살 가르기 4연타, 즉 가말말가 콤보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분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20인 기준 양쪽에 10명씩 서서 먼저 탱커 혼자 가르기에 맞고 나머지 9명과 말살을 같이 맞고 서브탱이 도발하여 이어지는 말살을 주변 9명과 같이 맞은 후 마지막 가르기를 서브탱 혼자 맞는 겁니다. 아, 나 하나쯤 안 맞아도 되겠지 하다가 리트, 3트, 4트 하다 나 하나쯤 공대에서 없어지니 공대장이 지정해주는 쪽에서 꼭 같이 맞읍시다. 일반에서 돌림판 책임을 전담조가 마크했지만 영웅에서는 로칼로가 지명해줍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닌 모두가 돌릴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보통 막공의 벽이라 불립니다. 중요하니 다시 알아봅시다. 안쪽부터 1번에서 6번 돌림판입니다. 공대장이 불러주는 숫자를 기억해 달려갑시다. 빛나는 괄호 안으로 빛나는 문자를 돌려야 하며 괄호가 아닌 문자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한 명이 올라가면 시계 방향, 두 명이 올라가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2단계에서는 혼자 돌려도 시간이 충분하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야 하니 로칼로가 형님들을 돌림판 책임자로 지정했다면 딜보다 공략 수행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먼저 혹한의 쐐기입니다. 일반보다 많이 아픕니다. 파괴될 때 공대해주는 데미지 자체도 아프고 10초 동안 도트 데미지도 남깁니다. 단계가 지날 때마다 소환하는 개수가 많아지며 2개 이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3개 이상부터 문제입니다. 도트 디버프도 3개가 중첩되면 상당히 아파 공대 생존기를 통해 버텨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쐐기가 4개가 소환될 때 꼭 한 명은 따로 생성해야 합니다. 4개를 한 번에 터뜨리면 공대도 터지기 때문에 3개를 공생기로 버텨낸 후 나머지를 처리하죠. 내부조가 유의할 점은 3단계 바로 전 내부 때 잠재의 피가 20%가 되면 빙하의 바람을 시전합니다. 데미지는 아프지 않지만 이동 불가에 걸리고 그 상태로는 어둠의 균열을 피할 수 없죠. 시전 시 약간 떨어져 있다가 바람이 도는 걸 확인 후 포지셔닝을 합시다. 해제기가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겠죠. 외부조가 유의할 점은 벤시의 오름입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시전 성공 시마다 데미지가 25%씩 증가하니 꼭 차단해 줍시다. 또한 루더기와 벤시가 죽은 후 10초 이내에 내부조가 나오지 못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때려놓고 내부조가 나오고 나서 끝마무리를 합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래 성물함 내에서만 썼던 4칸 도끼를 공대 전체에 중첩하기 시작합니다. 즉 타임어택입니다. 이때에는 냉기 생렬을 같이 맞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줄 건 주는 택틱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냉기 생렬을 버텨낼 무적기가 없다면 구석에서 혼자 쓸쓸히 맞은 후 기도 메타로 딜을 합시다. 일반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딜러도 딜러지만 탱커 힐러 형님들도 고도의 택틱 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 성불하지 못한 형님들이 많으시죠. 영웅 실바나스 1단계에서는 사슬을 조심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를 당기는 사슬에 닿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일반과는 달리 즉사입니다. 2단계에서는 나락사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과 달리 각 사슬 단상마다 정의 나락사리를 2마리씩 소환합니다. 첫 번째 무리에서는 영혼 심판관과 거수입니다. 이 중 영혼 심판관이 탱커에게 아주 강력한 출혈 디버프를 중첩하기 때문에 먼저 녹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리에서는 소환사와 거수입니다. 특히 소환사가 데미지와 이감 디버프 저주를 거하는데 소환사를 잡기 전까지 계속 시전하며 시전 시마다 지속 시간이 증가하니 먼저 녹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에서는 영혼 심판관과 소환사입니다. 이 중에서는 영혼 심판관을 먼저 녹여야 탱커가 버틸 수 있습니다만 소환사도 만만치 않으니 꼭 극딜합시다. 드디어 마의 3단계입니다. 벤시의 분노는 전체 도트 데미지와 함께 공대원이 가지고 있는 벤시의 파멸 디버프 하나당 추가 암흑 피해를 줍니다. 때문에 탱커가 바닥을 모두 밟아 벤시의 파멸 디버프를 가득 들고 있다가 벤시의 분노 캐스팅이 끝나기 직전에 지정된 위치에서 해제를 받아 내려놔야 합니다. 즉 딜러 형님들이 실수로 바닥을 밟아 벤시의 파멸 디버프를 남몰래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공대 전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라색 바닥은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밟으셨다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해 해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울부짖는 화살입니다. 단상을 넘어가서 맞고 오는 건 일반과 같습니다. 디버프가 0초가 돼도 화살이 직접 날아와 데미지를 주기까지는 약간의 텀이 있는데 꼭 화살을 맞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반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장막은 미리 산계에 있지 않으면 반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1단상의 파멸 화살 후 2단상 넘어가자마자 벤시의 비명 후 2단상의 울부짖는 화살 다음에 벤시의 비명 후 3단상에서도 울부짖는 화살 다음에 벤시의 비명 후에 이어지고 4단상에서는 벤시의 분노 후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어둠의 장막은 저도 정리하면서도 뇌절이 오지만 익숙해질 날이 오겠죠. 저는 트위치 킹군나님이 운영하는 실바 맛집에서 결국 성불했습니다. 물론 템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업적이 있으니 올킬박 가서 로그 세탁을... 저도 패턴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트팟을 몇 번 더 다녀야겠어요. 형님들도 실바 잡고 꼭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하세요.